또또사랑 식구 여러분, 5월 21일 미래큐 방송 안내드립니다. 북클럽이 좋다 시간에는 코로나19로 학교도 학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패드와 AI 스터디 클럽으로 책도 읽고 자기주도 학습 습관도 키우며 지루함은 다운시키고 흥미는 업시키고 있다는 경기 1 의정부 73지역구 임말경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에이션 투유 시간에는 연수 67지역구 윤현주 국장님의 시간 융합 독서를 만나보겠습니다. 초등 3학년이 되면 시각과 시간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을 계산하는 법까지 배우면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시간 융합 독서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더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회원을 만나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식구들은 AI 독서 케어로 회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인증도 하고 포인트 소진까지 잘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금 만날 시간에는 AI 독서 케어 상담 시 직접 회원을 만나서 상담하는 프로세스와 비대면 상담하는 활동 프로세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활동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미래큐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작년 여름 방학 때 애들이랑 베트남 호치민으로 한 달 살이를 가게 됐는데 아빠 없이 가는 여행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면 애들이랑 한 달 동안 즐겁게 보내고 올 수 있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여기저기 막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둘째 아이 친구 엄마가 북 큐레이터여서 북패드를 신청해서 가면 어떻겠냐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북클럽 패드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가져가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져가서 사용을 해보니까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 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거기 가서 계속 패드로 이용해서 같이 책을 읽으니까 독서 습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고, 저녁에 일과 끝나면 셋이서 좋아하는 책 골라서 한 권씩 읽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둘째 아이가 같은 경우가 책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 대한 흥미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관광 다니면서도 몰랐던 것도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항상 어디 갈 때는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북클럽 패드에 보면은 영상이나 컨텐츠들이 좋은 게 많아서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저도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저는 북클럽에 나오는 메인 투데이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거기 보면 놀이과정이나 초등 교과에 연관된 주제들의 컨텐츠들이 나와 있어서 되게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둘째 아이가 이제 예비 초등학생이어서 한글 공부나 수학 관련된 거를 어려워했는데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같이 공부하니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북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더 호기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제가 몰랐던 컨텐츠까지 잘 찾아서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읽은 책을 직접 독서 감상문을 쓴다든지, 다른 친구들이 쓴 감상문을 보면서 더 이제 내 또래 친구들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해 너무 재미있어 하는 것 같고, 독서 앨범 같은 경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영역만 찾아서 보다 보니까
불균형 독서 현황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독서 진단을 받아보기도 하지만 라운지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 균형 독서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 그래프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도 이해를 하고 내가 이 영역에선 조금 더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균형 독서로 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북패드에서는 전 AI 그 독서 코칭 그 컨텐츠를 이용하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뭐 많이 읽지 않는 영역의 책들이 코칭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압이나 엄마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걸 보면서 바뀌는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북클럽 하나만 사용을 잘 해도 그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지식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그 독서를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이게 문제 그 해결법이 북패드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해 보고 싶어요. 독서 감상문 그릴 때 처음에는 막 못 그리고 그랬었는데 점점 그림 실력이 많아지고 좋아요를 많이 받아서 좋았어요. 직업에 관련된 가수나 모델이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게 재밌었어요. 예전에는 김연아를 가장 좋아했었는데 김연아가 어렸을 때 스케이트를 하면서 점점 커지면서 더 잘하게 된 모습이 멋졌어요.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왜냐면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해서 재밌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과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면책이랑 짝꿍 영상이 있으니까 그 궁금해하는 점을 제가 바로 해결해 주지 못할 때 그걸 보고 이해하고 더 깊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고 저한테 막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이 라면이라는 책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던 라면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라면의 그 단면에 구멍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라면을 끓여서 한번 보자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 하는 모습을 보니까 북클럽 패드를 정말 잘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자칫 지루하기도 쉽고 어려워하기 쉬운데 노래나 그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보여주니까 애들이 쉽게 다가가는 것 같고 기억도 잘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문화재 같은 거를 보고 그 책에서 봤던 건데 이러면서 그 노래로 기억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 한 달 살이 갔을 때 아이들이랑 그 전쟁 기념관이나 뭐 그 베트남 거리 관광을 많이 했었는데 궁금한 게 생기면 그 북클럽 패드로 찾아서 보곤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호치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호치민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나왔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걸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를 이렇게 뿌듯해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무인회로 여행을 갔었는데 슬리핑 그 기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기차를 한 4시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때 티켓팅을 좀 잘못해서 저희 그 칸에 베트남 사람들이랑 같이 타고 가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 탔던 어린이들이 첫째 아이 또래 아이들이어가지고 처음엔 되게 어색해 했었는데 북클럽 패드를 뭐 같이 사용해보고 보면서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도 되게 북클럽 패드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을 다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책 읽는 시간이나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놀이 시간도 없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AI 스터디 클럽이 출시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북클럽으로 이미 신뢰가 많이 쌓인 상태여서 AI 스터디 클럽이 나왔을 때는 고민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고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나 그 학습 진단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학습했을 때의 잘못된 습관 같은 것까지 발견을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둘째 아이까지 같이 신청을 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1시간 정도 AI를 하고 남는 시간에 초등포더를 봐요. 오늘의 학습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동영상이랑 책 읽는 것도 좋았는데 AI랑 그거 나왔던 걸 알고 새롭게 또 AI하고 초등포털도 보니까 좀 더 재밌어졌어요. 수학이 좀 어렵고 그랬었는데 AI에서는 거기 동영상으로 왜 그런지 풀이까지 알려주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학 공부할 때나 수학학원 갈 때도 좀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두 아이들이 AI 스터디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일일 학습을 통해서 이제 학습 습관도 잡아가고 예비 초등생인 둘째 아이는 한글 깨치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까지 이제 문을 닫게 돼서 집에서 계속 집콕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웅진 스마트홀에서 9시만 되면은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는 그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지 않아도 애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힘들 수도 있는데 보면 거기 별 보상이라고 별을 다 모으면 내가 원하는 간식을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힘들 때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개학이 장기화되면서 EBS TV 시청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날이 왔었는데 애들이랑 같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하던 얘기가 엄마 이거 AI 스터디 클럽에서 학습했던 내용이야. 이거랑 많이 봤던 책이야 라는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국가공영방송에서 나오는 그 검증된 학습이랑 그 교양서 필독서들이 그 AI 스터디 클럽 하나에 다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콕을 할 때 AI 스터디 클럽 하나로 다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동생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1월에 바로 시작했던 게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 학습이나 그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 봤던 게 이 시기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온라인 개학을 하고도 어색함 없이 잘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놀이를 하거나 혼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찾아서 달려와서 물어봤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북클럽 검색어에 쳐가지고 스스로 찾아보고 자기가 새롭게 안 거는 우리한테 그 정보를 알려주는 모습을 보니까 스스로 이제 학습을 찾아서 하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요즘 긴급 돌봄을 가고 있는데 가기 전에 시간이 남으면 시키지 않아도 그 AI 스터디 클럽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고 책을 좀 보고 간다든지 그렇게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이제 어느 정도 잡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지루했을 텐데 북클럽이랑 AI 스터디 클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루함은 줄고 흥미는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전체 과목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거기 가면 국어, 영어, 수학, 한자,
역사, 영상 등등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학원을 따로 보내거나 그러지 않아도 홈티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북클럽이 없었으면 너무 책 읽기나 이런 게 조금 둘째 같은 경우는 힘들었을 것 같고 첫째 아이도 국어 영역에서만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억지로 제가 뭐 이 책 읽어라 저 책 읽어라 이렇게 간섭을 많이 했을 텐데 북클럽이나 그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강압이 없이 스스로 다양한 영역을 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그 패드 북클럽과 AI 스터디 클럽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AI 스터디 클럽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걸 선택을 잘 했구나라는 확신이 쓰고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엄마들한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북클럽이 좋다! 열매와 채소, 채소가 뭘까? 채소로 만든 반찬이 뭔지 헷갈려요. 채소로 만든 음식을 찾아봐. 어머니, 우리 용진이가 1, 2학년 때는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잘 해왔는데 3학년 돼서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1, 2학년 때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됐다면 3학년부터는 그 개념을 실생활에서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제가 3학년 수학 교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5단원을 보시면 길이와 시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 2학년 때는 단순히 시계를 보면서 시계 보는 방법을 배웠다면 3학년부터는 이렇게 가족이 나들이 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시간, 내가 그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는 시간,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생각을 하게 하는데, 어머니, 우리 웅진아 간식 먹고 30분 후에 학원 가야 돼 하고 얘기하면 그 시간 잘 이해하나요? 그쵸. 30분 후, 뭐 10분 남았어, 이렇게 시간으로 얘기를 해주면 잘 이해하기 힘들어 하죠. 3학년에서는 그렇게 시간 단위에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알려주면서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시간 하면 어떤 게 지금 떠오르세요? 네,
아침에 아이들 깨우는 시간, 학교 보내는 시간, 바쁜 시간들이 떠오르시죠. 그런 시간에서 만약에 바쁜 시간에 시간이 한번 멈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에게 시간을 네가 멈출 수 있다면 넌 뭘 하고 싶어? 하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시간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1초, 2초, 1분, 2분이 아니고 내가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보는 거. 이게 사고력을 확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력을 확장시켜 주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아이에게 들려준다면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이가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머니께 먼저 보여드릴 책은 이야기 책방의 시간을 멈추는 요술 시계예요. 어머니는 시간을 멈추는 요술 시계가 있다면 어떤 시간을 멈추고 싶으세요? 아침에 아이들 준비시키는 시간 잠깐 멈춰서 빨리 챙기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영은이는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해야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요정책을 보다가 숙제를 못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늦잠을 자서 학교에도 늦게 돼요. 학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겠죠. 투덜투덜 학교를 가고 있는데 바닥에 시간을 파는 가게가 있다는 광고지를 보게 돼요. 자, 거기에 갔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시간 요정의 집이라는 간판 안에 계신데 우리 영은이에게 무슨 일로 왔니?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영은이가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학교를 마치면 학원에 가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고 날마다 일기도 써야 해요. 놀고 싶고 책도 실컷 읽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말해요. 어머니, 우리 웅진이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책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 이렇게 시간에 관해서 재미있는 요술식의 이야기 봤다면 내가 원하는 때 시간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는 거 우리 어머니 영화에서 본 거 기억나세요? 타임머신. 네, 여기 푸른 담쟁이 세계문학에 타임머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영국의 한 과학자가 타임머신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미래로 여행을 하면서 겪은 다양한 모험담을 담은 이야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인 시간여행자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여행을 가는데 거기에서 미래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공상과학 영화에서 봤던 미래의 모습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시간여행자가 가본 미래의 모습은 태초의 모습인 에덴의 동산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 요정처럼 작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려 지능은 유아 단계로 퇴행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간여행자가 또 타임머신을 타고 간 곳은 이렇게 우주 공간으로 갔는데 이때는 이제 이 책이 쓰여졌을 때가 100년도 전 책이어서 일식이라는 거 그리고 뭐 수성, 태양 이런 행성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여행자는 일식이 일어나는 달에 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어머니 우리가 일식 그리고 뭐 수성, 이런 태양계 이런 것들을 이 문학 작품에서 읽으려면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일식을 계산을 하려면 시간을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지 되고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책은 원리가 보이는 수학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작전이에요. 그 타임머신에서 시간을 계산을 해서 미래로도 가고 과거로도 가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쥐들이 사는 마을에 심술쟁이 고양이가 이사 오면서 쥐들이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놀지도 못해서 계획을 세워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 심술쟁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로 해요. 그러면 어머니, 심술쟁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면 언제 달아야 될까요? 자, 고양이가
가만히 있거나 잠잘 때 달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고양이의 하루 24시간 어떻게 생활하는지 먼저 관찰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찍찍이가 친구 마우스랑 같이 고양이의 24시간을 관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고양이는 오전 6시 12분에 일어나고 또 오후 1시에 집을 나서고 그 다음 오후 12시 34분에 소파를 물어 뜯는다고 이렇게 각 오전, 오후 고양이의 하루를 관찰하면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의 개념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고양이가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월요일에는 어떻게 지내고 화요일에는 어떻게 지내고 하면서 일주일을 또 관찰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고양이 목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울을 달 작전을 수행할 건지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성공을 했을까요? 네, 성공을 했죠. 자, 일주일 동안 고양이의 시간을 잘 관찰을 하고 고양이 생활 습관을 잘 본 다음에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 수 있는 최적의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성공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어머니 이렇게 찍찍이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작전을 성공하잖아요. 어떻게 성공했죠? 네, 맞아요. 고양이의 일주일을 잘 관찰을 하면서 며칠, 몇 시에 달면 좋을지 그 시간을 정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찍찍이가 고양이를 관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 걸 생각했을 때 어머니는 어떤 걸 관찰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밤하늘에 뜨는 달, 매일매일 달라지는 달의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웅진이랑 같이 밤하늘에 뜨는 달을 관찰하기에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반짝반짝 별 관찰 일지. 이 책에 보시면 밤하늘에 뜨는 달의 모습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요. 어머니, 밤에 뜨는 달이 매일 50분씩 늦게 뜬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달은 매일 50분씩 늦게 뜬대요. 그래서 음력으로 첫날인 1일과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하늘에서 달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밤하늘의 1일과 29일에 밤하늘에서 달을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달은 태양과 달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달은 지구 둘레를 도는데 어디에서 태양빛을 받느냐에 따라 지구에서 반달로 보이기도 하고 보름달로 보이기도 해요. 네, 어머니 이렇게 매월 1일과 29일에는 달이 뜨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 이제 달력을 보고 1일이나 29일에는 하늘을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겠죠. 정말 달이 없나? 하고 이렇게 관찰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밤하늘의 별을 가장 잘 관찰한 우리나라 인물이 있는데 혹시 조선시대 과학자 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으신가요? 네, 바로 조선 최고의 과학기술자 장영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장영실에게 별의 위치를 재는 천문시계와 그 다음 자동 물시계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장영실을 명나라 사신으로 보내요. 명나라 사신으로 가게 된 장영실은 비록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서적과 지식을 열심히 모아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에 처음 만든 시계가 저희가 알고 있는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가 아니고 바로 경점기라는 수동 물시계였어요. 경점기를 만들고 나서 장영실은 노비 신분을 면하고 첨지라는 벼슬을 받게 되지요. 거기에 감동한 장영실은 세종에게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자동 물시계인 자경루를 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종은 이 백성들도 시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궁궐 밖에도 시계를 설치했다고 해요. 어머니,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덕수궁에 가시면 자경루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경루는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게 아니고 중종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니께 보여드릴 책은 시간을 알리는 강비라는 역사책인데요. 자, 이 강비라는 주인공이 덕수궁에서 본 자경루가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시간여행을 세종 때로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거기에서 보게 된 그 시대의 풍경을 보면 자, 자경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맞아요. 궁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었는데 백성들도 정확한 시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여기 보이세요, 어머니? 해시계. 네. 곳곳에 해시계를 설치해서 백성들도 편리하게 시간을 알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런 곳에서도 알 수가 있죠. 여기 지식 그림책 시간은 참 이상해 보시면 어머니 지금 제가 어머니에게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린 이 시간 나중에도 생각나시겠죠?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웅진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달라요. 여기 보시면 시간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해요. 어머니 시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막상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힘드시죠? 시간은 보이지 않아요. 시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바로 시간이랍니다. 자, 3학년 교과서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초, 1분,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에도 보면 시간을 재는 단위는 다양해요 해서 정리를 해줘요. 1초, 1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여기 뒤에 보시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한편 담겨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돈을 줍지 않는 빌 게이츠 이야기가 나와요. 빌 게이츠는 길을 가다가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을 줍기 위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돈을 줍는 그 짧은 4, 5초의 그 시간도 나에게는 그 돈을 주는 시간보다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줍지 않는다고 해요. 자, 어머니 이렇게 짧은 4초, 5초의 시간을 값지게 생각하는 빌 게이츠. 그러면 우리 웅진이에게 4초, 5초 이 짧은 시간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지금 어머니하고 이렇게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났는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의 길이가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 길이가 달라서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자, 여기 비주얼 박물관 시간과 공간이라는 책을 보시면 어머니 여기를 보시면 아인슈타인 이야기 나오는데 어머니 아인슈타인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뭔지 지금 생각나시나요? 네, 저도 잘 가물가물해요. 자, 여기 상대성 이론에 보면 여기에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4차원의 길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는 크기를 또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 길이는 다르지만 그 크기는 같다고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여기 또 뒤쪽에 보시면 우리가 시간에 관해서 지금 제가 어머니에게 다양하게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면 뒤에 색인을 통해서 내가 더 궁금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정리가 돼 있어요. 어머니 오늘 저랑 같이 시간과 관련되는 책 읽기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재밌으셨죠?
네, 맞아요. 우리 용진이가 3학년이 돼서 조금 힘들어하는 이 수학을 재미있는 이야기책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역사, 인물 마지막에 백과로 마무리해 주신다면 우리 용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시간 융합 독서 오늘 집에 가셔서 용진이와 함께 재미있게 해보세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또또사랑 미래전략실행팀 김선입니다. AI 독서 케어 상담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유선 상담 활동 프로세스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북클럽을 계약한 회원을 왜 관리해야 될까요? 네, 북클럽 회원이라는 것은 북클럽 멤버로 회원이 마땅히 멤버십 혜택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큐레이터님, 팀장님들은 회원에게 북클럽 회원이 받아야 할 멤버십 혜택을 안내해야 하며 회원들은 안내를 받고 멤버십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분들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로 6개월에 한 번씩 AI 독서 케어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상담 후 상담을 잘 받았어요 라고 확인을 하는 인증률 수치 보이시나요? 2019년에는 평균 인증률이 48.7%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전염병이 발병한 시점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현장에서도 이제 회원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전에는 당월 대상 회원을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비율이 주를 이루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유선 상담으로 회원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회원 관리를 진행하는 비율을 보니 코로나19 전에는 약 28% 정도였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39% 비율이 상승한 67% 정도 AI 독서 케어를 유선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회원의 얼굴을 보고 즉각적으로 회원의 반응을 살피지 못해 불편한 점도 있지만 회원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 시점에 유선으로 회원 관리를 하여 장점도 생겼다고 합니다. 유선 상담의 장점을 살펴보니 짧은 시간에 많은 회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회원도 대면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상담 진행이 수월하다는 장점, 직장맘과 활동 스케줄 관리가 어려운 회원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신입 북큐레이터는 사전에 준비한 상담을 보고 회원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회원 상담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AI 독서 케어 활동 상담 프로세스를 방송을 통해 또는 큐레이션 원과정을 통해 기본으로 익히고 활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면 상담과 유선 상담의 활동 프로세스 정리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로 대상자 확인을 하고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대면 상담 시에는 전화로 약속 시간을 잡고 AI 독서 재진단을 안내합니다. 유선 상담 시에는 SNS로 상담 약속을 잡으며 AI 독서 코칭 리포트 요약본을 먼저 전달합니다. 그리고 회원과 상담을 하기 전 수석국장님 또는 지역국장님의 코칭까지 받고 상담 준비를 합니다. 유선 상담에는 회원과 상담을 진행하고 인증까지 완료한 후 AI 독서 재진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상담이 끝난 후 신호등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AI 독서 재진단이 완료되었으면 SNS로 결과가 나왔음을 안내드리며 당월 회원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대면 상담과 유선 상담 기본 활동 프로세스 잘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변경된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원과 SNS로 상담 약속을 잡을 때는 AI 독서 케어는 회원이 마땅히 꼭 받아야 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상담이 가능한 시간을 먼저 제시합니다. 회원과 잡힌 상담 시간을 재확인한 후 회원이 북패드 내 라운지 앱을 통해 AI 독서 코칭 리포트를 보고 상담할 수 있게 사전에 북패드 준비와 라운지의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회원만의 AI 독서 코칭 리포트 요약 화면을 캡처해서 회원에게 발송합니다. 회원과 약속하고 AI 독서 코칭 리포트 요약본도 같이 전달드렸나요? 그러면 수석 지역국장님께 AI 독서 코칭 리포터를 가지고 상담 코칭을 받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하는 회원의 정보를 파악합니다. 가입일, 북클럽 이용기간, 회원 나이, 계약 모델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AI 독서 코칭 리포트 결과에 따라 회원 유형별 상담 코칭을 받습니다. 북클럽 활용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약전 연장이 필요한 회원, 업셀링을 진행해야 하는 회원, 포인트 소진을 진행해야 하는 회원, AI 독서 케어 상담만 완료해야 하는 회원 등으로 분류하여 상담 코칭을 받습니다. 회원과 상담 시에는 회원의 독서 활동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5가지 현황을 상담합니다. AI 독서 코칭 리포트 상담 후 인증 완료하고 난 후 AI 독서 재진단을 안내하고 완료하면 결과에 따라 아이에게 맞는 AI 맞춤 투데이가 열린다는 안내를 통해 꼭 AI 독서 재진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을 마무리합니다. 상담이 완료되면 이 북클럽 통해서 상담 인증을 확인하고 상담 완료 후 이틀 후 AI 독서 재진단 결과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SNS로 알립니다. AI 독서 케어는 북클럽 회원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멤버십 서비스로 회원들이 놓치지 않고 AI 독서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면 또는 유선으로 꼭 상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프로세스 상담 멘트는 별도 이 북클럽통 미래큐 공지사항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대면 상담 시 AI 독서 케어 활동 프로세스를 다시 보고 싶으시면 이 북클럽통 미래큐에서 코너별 영상 모음 활동 코너에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선 상담 AI 독서 케어 핵심 콕콕으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원과 유선 상담 시간을 잡을 경우 먼저 관리 북큐레이터, 팀장의 상담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세요. 2. AI 독서 코칭 리포트 결과를 보고 수석 지역국장님에게 유형별 상담 코칭을 받으세요. 3. 전화 상담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게 상담하세요. 4. 회원이 직접 화면을 보며 상담 내용을 볼 수 있게 위치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5. AI 독서 코칭 완료 후 바로 상담 인증을 진행하세요. 6. AI 독서 진단, 재진단을 완료하며 맞춤 투데이가 선물처럼 제공하는 것처럼 안내해 주세요.